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가장 이제 마지막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이번 주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목요일 날 그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 날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어요. 뭐 예상하지 못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서 지표가 좀 과열권으로 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서 금요일 날 맞춰서 현금 한 20%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금 20%를 마련하더라도 시장에서 가장 세게 보고 있는 주도 업종에 대해서는 하나도 헐진 않았어요. 그래서 강한 어떤 섹터들은 계속 유지를 했고 월요일도 계속 이렇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현금은 당분간은 이제 좀 유지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카페라떼 이상 멤버십 회원분들은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 텔레그램 채널에도 이제 포트폴리오 상에 지금 현재 산업재해를 한 38% 들고 있고 전력기기 이제 10% 따로 이제 합치면 48%거든요. 소비재 쪽에서는 화장품이랑 인바운드랑 피부 미용 이렇게 지금 선호하고 있고 바이오는 한 6% 그리고 법 개정과 관련된 것도 한 6% 이렇게 해서 합쳐서 한 80%를 주식을 들고 있다.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론 나오는 어떤 바이오 회사 하나 이제 팔았고 손절했고 오히려 이제 오늘 상가 갔었던 D&D 파마텍 이런 거는 그냥 들고 있고요. 왜냐면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그 일정이 살아있는 종목군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3개 정도가 일정이 살아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D&D 파마텍이 일정이 좀 살아있었던 거라서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현재는 일정 살아있는 거 2개 정도만 지금 들고 있고 법 개정에서는 증권회사 하나와 뭐 지주회사 이런 것들을 좀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이제 시장이 어려워지면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시장이 어려워지면 시장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은 결국 제일 자신 있는 걸로 갈 텐데 아마 3가지 형태로 갈 거다. 실적주 아니면 구조적 성장주 아니면 일정이 있는 것으로 대피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거기에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는 이 ETF를 활용한 상대 강도 관련된 데이터들 요거 이제 다 눈꽃빙수 회원분들한테 코드 다 드립니다. 구글 콜앱에 그냥 돌리는 방법 다 올려놨어요. 구글 콜앱에서 돌리면 되고 뭐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글 콜앱에서 돌리면 돼요. 거기서 보면 ETF의 어떤 가지고 우리가 어떤 스타일의 업종들이 가장 세냐 안 세냐 이런 것들을 보고 센 놈들 위주로만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방산, 원전, 증권, 중공업도 이거 결국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일 거예요. 그래서 방산, 건설은 아마 현대건설 등 이렇게 될 거고 지주회사. 오늘 이제 닉스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변동성 조정 모멘텀을 보게 돼서 여기 이제 최상위권 여기 한 15등 이내에 들어가는 이 최상위권들을 보게 되면 계속 이제 방산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섹터들을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결국에는 포트폴리오의 최소한 60% 이상은 여기 상위권에 해당하는 포트들로 막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예 애초부터 계속 이거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데이터대로 상대 강도와 그 다음에 RS가 센 것들 위주로만 계속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그러니까 시장이 아마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야 이거 뭔가 조금 애매한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이제 시장에서 자신 있어 하는 놈들로 몰자. 그래서 오늘도 한 번 더 몰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불안할수록 오히려 가장 이제 모멘텀이 세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자신 있는 것으로 넣자. 이런 이제 시장의 흐름이 지속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중동의 어떤 리스크가 끝난 것도 아니고 중동의 리스크를 완전히 이제 무시할 수는 없고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준을 세우는 게 항상 이제 이 어떤 악재가 터지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 제가 만든 지표를 기준으로 이 바닥권에서 생기는 악재는 그렇게 큰 충격이 없는데 이게 고가권에 이제 수급 오실레이터가 좀 채워졌을 때 과거 대비해서 이제 상단 이거는 이제 많이 급락하고 나서 리바운드가 세게 나온 거고 이번에 이제 한 이 정도가 고가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제 이틀 연속으로 어쨌든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의 힘은 빠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달 말까지는 이게 아마 힘이 빠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달 말에 어떤 우리 글로벌 이벤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G7 여기 이제 두 개는 끝나죠. GI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벤트 소멸했기 때문에 자 G7 정상회담이 있어요. G7 정상회담이 이제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19일 날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C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막 치고 가거나 그런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월 24일부터 25일에 있는 나토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방산주들이 세론이 나올지 아니면은 더 치고 갈지. 그러니까 방산주들이 조정이 나오면 조선도 조정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7월 8일까지가 관세 유예 종료 및 협상 시한이기 때문에 요 기간까지 뭔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그 수급 오실레이터 여기 피어잉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어느 정도 과매도권까지 오면 아마 7월 8일 이전에 미국과 협상이 완료되는 뭐 국가들이 나오면서 조금 반등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시점을 좀 봐야 되겠는데 지금은 이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으로 칠했지만 어느 정도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피어잉 그리드 오실레이터 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오히려 이 7월 8일에 있기 전에 이제 나오는 것들은 그 호재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뉴스상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분쟁이 한 2주 정도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피어잉 그리드 오실레이터의 기간이 한 2주 정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저희 어떤 평균적인 어떤 경험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갔던 그 과거 경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 아마 내려가게 되면은 6월 말에 어쩌면 이런 호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관세가 어느 정도 타결되는 회사가 아니죠. 타결되는 국가들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중동의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고 이런 모습들을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그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힘이 빠지는 구간에서는 현금은 좀 챙겨 놓아 보자.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반등할 때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충분히 이제 피어잉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내려왔다가 반등할 때 그때는 또 시장이 다른 섹터들을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 2주 정도는 현금 20%를 들고 다니면서 나머지 이제 포트폴리오의 그 주요 섹터들은 상대방도 센 놈들 위주로만 하자. 하위권 아예 쳐다도 보지 말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계속 이제 상대방도 센 것들만 보고 그 상대방도 센 거는 저는 계량적인 지표를 통해서 변동성 조정 모멘텀이나 또는 RS의 상위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제 보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종목단에 어떤 수급이 비어져 있느냐 안 비어져 있느냐, 업종 단위로 수급이 비어져 있느냐 안 비어져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죠. 그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업종 단위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수급이 예를 들어 뭐 증권 같은 경우도 수급이 좀 비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미디어도 지금 수급이 좀 과매도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호텔, 인바운드 쪽도 수급이 과매도고 화장품도 여전히 수급이 과매도입니다. 그리고 건설 쪽도 수급이 과매도고요. 그 이외에 이제 그 업종들은 개별적인 종목들로 봐야 돼요. 원전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원전은 이제 지수,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지수로는 이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ETF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ETF의 수급으로는 이런 수급 오실레이터를 좀 전에 보셨던 수급 오실레이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와이즈에서 제공해주는 인덱스로는 어쨌든 원전이나 이런 거는 체크가 안 됩니다. 중공업이나 이런 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체크 가능한 것들 중에서는 수급이 빈 업종들도 있고 그게 소비재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 그러니까 소비재, 그다음 상법 개정이나 이런 법 개정과 관련된 증권 지주. 저는 계속 이제 이쪽 세 개가 산업재, 소비재, 금융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세 가지 섹터가 주도주다. 그래서 주도주를 계속 들고 있고 그래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지금은 현금 한 20%는 계속 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고 있더라도 오늘 같은 날 이제 주도주 섹터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계좌가 아예 신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장 계속 이제 주도주 위주로만 플레이하고 주도주 이외에 새로운 것들이 아마 여기에 등수에 등장하게 되면 그때 그런 섹터들을 좀 쳐다봐도 저는 늦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